아침에 세수를 하고 거울을 마주하는 순간, 혹은 친구가 찍어준 사진을 우연히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어김없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은 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콤플렉스인 코의 모양,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은 턱선, 뺨에 새겨진 작은 흉터, 혹은 예전 사진보다 조금 드러난 체중. 남들은 스쳐 지나가며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것들이지만 내 눈에는 그 결점 하나가 거울의 절반을 가리는 것처럼 크고 흉측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면 이유도 없이 사람들 만나는 게 꺼려지고 단체 사진 찍는 자리가 두려워지고 길을 걷다가 마주오는 사람들의 시선 하나하나가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또 한없이 한심하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이 감정들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가장 먼저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감정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멘탈이 유난히 약해서도 아니고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서도 아니고 성격이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고도로 발달한 시각 매체와 소셜미디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아주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마음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뇌는 아주 오래전부터 집단 안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과 나를 비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만 년 전 무리에서 소외되는 것은 곧 생존의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오래된 본능이 지금 이 순간 필터로 정교하게 가공된 타인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24시간 마주하는 환경과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의 가장 반짝이는 순간만을 끝없이 보면서 내 지극히 평범한 비하인드 씬을 그 기준에 갖다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라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어떤 날은 똑같은 사진을 봐도 아무렇지 않다가 어떤 날은 사진 한 장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까요? 왜 어떤 날은 거울 속 내 모습이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다가 어떤 날은 그 작은 흉터 하나가 세상 전부를 가려버리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날의 기분 탓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0점, Psychological Zero Point이라는 개념입니다. 수평계를 생각해보세요. 중앙의 기포가 정확하게 가운데에 위치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피로와 스트레스, 반복되는 비교와 상처로 인해 그 기포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졌을 때 우리의 눈은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멀쩡한 바닥이 경사져 보이고 괜찮은 내 모습이 결함투성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0점이 흔들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숲의 풍경을 보지 못하고 발끝에 걸리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만 신경질을 냅니다. 내 수많은 장점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흠집 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확대하고 또 확대하며 스스로를 찌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도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마음의 0점이 심하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심리적 착시 현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기울어진 0점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조절해 나가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토록 가혹해지는지,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거울 앞에서 한숨 쉬는 것을 멈추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거창한 자기개발이나 무조건적인 긍정을 강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옆에 조용히 앉아 지금 겪고 계신 그 감정이 얼마나 당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두운 방 안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도입부에서 심리적 0점이 흔들린다는 표현을 드렸는데 사실 이 0점이 왜 흔들리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한 가지 충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불일치, 셀프 디스크리펀시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건 우리 모두가 매일 겪고 있는 아주 익숙한 감정입니다. 심리학자 토리 히긴스는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 버전의 나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 자아, 지금 이 순간 내가 인식하는 현재의 나입니다. 거울 앞에 선 나, 오늘 아침 출근길의 나, 친구들 사이에서의 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 속 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상적 자아, 내가 간절히 도달하고 싶은 완벽한 나의 모습입니다. 더 날씬하고, 더 성공하고, 더 매력적이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사는 나,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위적 자아, 타인이나 사회가 나에게 기대한다고 내가 믿는 모습입니다. 이 나이면 이쯤은 이루어야 한다. 이 정도 외모는 되어야 한다. 이 정도는 갖추어야 사회에서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의무적인 나입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나 사이의 간극, 즉 불일치가 벌어질 때 시작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나와 멀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깊은 실망감과 우울함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사회나 타인이 요구하는 당위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압박감이 쌓일수록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고 자꾸 자신을 숨기고 싶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상적 자아와 당위적 자아의 기준은
과연 누가 정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내가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소셜미디어가 매일 24시간 우리에게 주입하는 이미지들, 광고가 끊임없이 심어주는 결핍감, 그리고 비교의 문화가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력이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기준입니다. 백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면 위에서 고요하고 우아하게 떠있는 백조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탄합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그 백조가 얼마나 치열하게 두 발을 젓고 있는지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 속 타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중에서 가장 반짝이는 하이라이트 장면만을 정교하게 편집한 결과물입니다. 그 화면 뒤에 숨겨진 평범하고 지치고 흔들리는 일상은 절대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불일치가 깊어지면 우리 마음속에서 아주 교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왜곡, 카그니티브 디스톨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믿도록 스스로를 속이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인 왜곡의 방식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적 추상화입니다. 전체 중에서 부정적인 한 부분만을 뽑아내어 그것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친구들과 찍은 단체 사진에서 다른 사람들의 웃음이나 분위기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내 눈 밑의 다크서클이나 턱선 하나만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름다운 정원에 서서 꽃밭 전체를 보지 못하고 유독 시든 꽃 한 송이에만 시선이 고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화입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시선을 근거 없이 나와 연결지어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길을 걷다가 맞은편 사람들이 웃으면 내 외모를 보고 비웃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카페에서 직원이 무표정하게 응대하면 내가 초라해 보여서 무시하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유로 웃고 있고 직원은 그저 바빠서 피곤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세 번째는 과장입니다. 작은 결점을 삶 전체를 파괴할 만큼 거대하고 치명적인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뺨에 난 작은 흉터 하나가 자신의 연애 실패, 사회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인간관계를 망칠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흉터 때문에 파혼까지 경험한 분이 이 흉터만 없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는 것처럼요. 이 3가지 왜곡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나를 중심으로 가장 부정적인 방향으로 세상을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왜곡은 의지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0점이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이것이 왜곡인지조차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치 삐뚤어진 안경을 오래 쓰다 보면 그것이 삐뚤어진 줄 모르고 세상이 원래 그렇게 생겼다고 믿게 되는 것처럼요. 여기서 잠깐 아주 흥미로운 피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자주 마주치는 피부 유형 중에 수부지 피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의 줄임말인데요. 이 피부는 겉으로 보면 기름이 번들번들 넘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름을 닦아내려고 세정력이 강한 세안제를 쓰고 더 자주 씻고 더 강하게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닦아내면 닦아낼수록 피부는 더 번들거리고 상태가 나빠집니다. 왜일까요? 사실 이 피부의 진짜 문제는 기름이 많은 것이 아니라 피부 깊은 곳에 수분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진 피부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상작용으로 기름을 과도하게 만들어냅니다. 즉 기름은 증상일 뿐 진짜 문제는 내부의 수분 결핍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기름을 더 세게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피부 깊은 곳까지 수분을 채워주어 스스로 장벽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심리 채널에서 나오는지 이상하게 느끼셨나요? 사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과 놀라울 만큼 똑같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고 따뜻한 위로와 인정이라는 내면의 수분이 턱없이 부족할 때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상작용을 시작합니다. 타인을 향한 날선 예민함, 사소한 것에도 쉽게 상처받는 과민 반응, 혹은 외모나 몸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마음이 지금 수분이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인 것입니다. 외모에 대한 집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한 가지를 고치고 나면 또 다른 결점이 보이고 그것을 고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무리 외부를 바꾸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것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고쳐야 할 곳은 겉이 아니라 안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위로라는 수분을 채워주지 않으면 기름은 계속해서 번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울어진 0점을 다시 세우고 메마른 마음에 수분을 채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그 답을 자기자비, 셀프 컴패션에서 찾았습니다. 자기자비란 자신의 고통과 결함과 실패를 마주했을 때 그것을 무자비하게 비판하거나 외면하는 대신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 스스로에게 따뜻하고 이해심 있는 태도를 취하는 능력입니다. 잠깐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친한 친구가 오늘 중요한 발표에서 실수를 했다고 풀이 죽어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러게 왜 준비를 제대로 안 했어. 그러니까 망하지.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괜찮아. 누구나 그런 날이 있어. 오늘 많이 힘들었겠다. 다음엔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그 친구에게 하듯 대화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타인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을 자신에게 서슴없이 합니다. 왜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지. 이 얼굴로 뭘 바라는 거야? 가장 가혹한 비평가가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자비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친절, self kindness입니다. 실패하고 결함이 보일 때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이 정도면 충분히 애썼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며 다독이는 태도입니다. 자신에게 친한 친구에게 하듯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편적 인간성, common humanity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과 불완전함이 나만의 비정상적인 결함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이유로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이 인식만으로도 고통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결점에 자신의 존재 전체를 매몰시키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지금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지금 내 외모 때문에 많이 힘들고 슬프구나 라고 감정을 인식하되 그 감정이 곧 나의 전부가 되어버리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단 3주간의 짧은 자기자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수치심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효과가 훈련이 끝난 후 3개월이 지나도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자기자비는 일시적인 기분 전환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깊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진심으로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코가 완벽히 높았나요? 피부가 한 점 흠 없이 매끄러웠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진심으로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외모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화할 때 따뜻하고 귀 기울여 듣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여유로운 태도를 가진 사람, 자신의 불완전함을 부드럽게 수용하며 유머로 넘길 줄 아는 사람. 이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모는 첫인상을 형성하는 초기 단계에서 일정 역할을 할 뿐 실제 인간관계의 깊이와 지속성 그리고 타인에게 주는 매력의 총량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5에서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는 그 사람의 말투, 태도, 투미, 그리고 내면의 확신에서 완성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부드럽게 껴안는 여유,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단단함. 이것이 어떤 레이저 시술이나 성형 수술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진정한 매력의 원천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 전 장인들이 유리 조각을 이어붙여 만든 스테인드 글라스는 완벽하게 투명하고 균일한 판유리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크고 작은 조각들 사이에 금간 틈 사이로 빛이 스며들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빛깔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상처와 흠집과 불완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틈 사이로 삶이 스며들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아름다움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결코 고쳐야 할 결함 덩어리가 아닙니다. 상처 입고 금가고 지쳐 있을지라도 그 모든 흔적을 품은 채로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도입부에서 우리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던 그 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론에서는 왜 우리가 그토록 스스로에게 가혹해지는지, 자기 불일치와 인지적 왜곡, 그리고 마음의 수분 부족이라는 심리학적 뿌리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아주 작고 조용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껏 들어오신 그 변화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더 부지런해져야 한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더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더 관리하고, 더 노력하고, 더 성장해야 한다. 서점에는 그런 책들이 넘쳐나고 유튜브에는 그런 영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수많은 조언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나는 아직도 이것조차 못하고 있구나 라는 또 다른 자책이 쌓이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무언가를 더 하라는 말씀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늘은 무언가를 내려놓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잠시 내려놓는 것. 내일부터 당장 달라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의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그 오래된 믿음을 조금, 아주 조금만 내려놓는 것. 심리학에서는 진정한 변화가 자기 혐오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랜 연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몰아붙일수록 우리의 뇌는 오히려 방어 모드로 진입하여 변화를 거부합니다. 반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따뜻하게 대할 때 뇌는 비로소 안전함을 느끼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여유를 갖게 됩니다. 자기 자비는 나태함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단단한 토대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줄기를 잡아당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뿌리에 물을 주고 햇빛이 닿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가끔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도록 내버려두는 것. 그것이 나무가 자라는 방식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당기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위로와 수용이라는 물을 뿌리 깊은 곳까지 채워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작고 가벼운 3가지 마음의 습관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완벽하게 실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생각날 때 한 번씩, 여유가 될 때 조용히 꺼내어 써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피부과에서 건강한 피부를 위해 CBA 루틴, 즉 비타민 C, B, A를 권하듯이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위한 심리적 CBA 루틴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마음의 비타민 C, 차단과 수용의 연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스마트폰을 열기 전에 딱 1분만 멈춰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타인의 시선과 소셜미디어의 기준이 아닌 나 자신의 기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아주 작은 선언. 오늘 나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친절하게 나 자신을 대하겠다. 는 조용한 다짐 하나.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작은 1분이 하루의 심리적 장벽을 세우는 첫 번째 블록이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의 비타민 B, 내면의 면역력을 다지는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 중 스스로를 비교하거나 자책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 잠깐 이 한 문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감정은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도, 바로 옆 동네에서도,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각자의 방 안에서 비슷한 이유로 조용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나의 결함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이 보편적 인간성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고립감이라는 가장 무거운 짐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마음의 비타민 A, 하루의 끝에서 상처를 재생시키는 연습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 자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참 수고했어.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버텼어. 이것이 전부입니다. 일기를 쓰지 않아도 되고 명상 자세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눈을 감은 채로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건네도 됩니다. 메마른 땅에 단 한 방울의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이 한마디가 오늘 하루 긁히고 상처난 마음의 세포들을 밤새 조용히 재생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작은 실험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에 거울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평소와 조금 다른 시도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거울을 보자마자 달려가는 그 시선, 늘 같은 자리에서 멈추는 그 결점으로의 자동적인 이동을 딱 한 번만 멈추어 보십시오. 억지로 예쁘게 보이려 할 필요도 없고 단점을 애써 무시하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결점에서 시선을 살며시 거두고 거울 속 나의 두 눈동자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은 모든 표정의 중심이자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 가장 솔직하게 담기는 곳입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지쳐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팠는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버텨냈는지, 거울 속 그 눈동자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모진 세상 버텨내느라 참 고생 많았어. 그 모습 그대로도 이미 충분히 괜찮아.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쑥스럽고 낯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건네지 못했던 다정함을 드디어 받아들이는 마음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고쳐야 할 결함 덩어리가 아닙니다. 외모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삶이 생각만큼 반짝이지 않아도, 어제보다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단 한 번도 망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저 너무 열심히 애쓰며 살아오느라 세상이 정해놓은 수많은 기준에 스스로를 끼워 맞추느라 조금 지쳐있을 뿐입니다. 강가의 돌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칠고 날카로웠던 돌이 오랜 시간 물살에 휩쓸리고 부딪히기를 반복하며 매끄럽고 아름다운 조약돌이 됩니다. 그 돌이 물살에 쓸리는 동안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딪힘과 마모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 손에 쥐면 꼭 맞는 따뜻하고 둥근 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상처와 실패와 흔들렸던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으로 만들어준 시간들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소셜미디어 속 그 눈부신 사람도, 언제나 당당해 보이는 그 사람도 모두 저마다의 어두운 방 안에서 오늘 밤 비슷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모두 지쳐있고 모두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가장 눈부시게 인간적인 것입니다. 모든 겨울 뒤에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아무리 길고 혹독한 겨울이라도 봄이 오지 않았던 겨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독하고 흔들리는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도 계절은 반드시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혹독한 겨울의 바람을 온몸으로 견뎌낸 나무만이 가장 단단하고 짙은 나이테를 새기듯 지금 이 시간을 버텨내고 있는 여러분의 내면은 그 누구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더 깊고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남들의 화려한 조명에 굳이 눈부셔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을 끄고 누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묵묵히 살아낸 오늘 하루라는 고요한 별빛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밤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제부턴 타인에게 주었던 그 다정함을 스스로에게 조금 나누어 주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할 사람은 결국 거울 속에 나 자신이니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